미 국방부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43조 원을 쏟아부은 미국의 최첨단 군사위성 50기가 단 3분 만에 모조리 실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최악의 모래폭풍과 적국의 교란 전파 속에서 미 최정예 요원 6명은 적진에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미국 전체가 패닉에 빠진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유유히 적의 심장부를 꿰뚫어보고 있는 유일한 초록빛 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과 3주 전 미군 수뇌부가 쓰레기통에 처박으며 조롱했던 한국의 작은 위성이었습니다. 미국의 천재 분석관들이 사흘을 매달려도 풀지 못한 어둠의 설계도.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고작 67MB짜리 파일 하나로 그 모든 진실을 완벽하게 포착해낸 것일까요? 게다가 세계 최강 미국을 구원한 이 한국산 미성의 소스, 코드 속에서 8년 전 숨겨진 눈물겨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한 미 국방부 수석 분석관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져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과연 전 세계 정보기관들을 경악하게 만든 대한민국. 정찰위성의 미스터리한 포착 기술과 숨겨진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요? 시청자 여러분은 위기 상황에서 세계의 질서를 결정짓는 진짜 강자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본을 앞세운 거대한 덩치일까요? 아니면 본질을 꿰뚫어보는 묵직한 실력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밀이 시작된 3주 전 펜타곤 브리핑실의 그날로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2026년 워싱턴 펜타곤 브리핑실이었습니다. 제 앞에는 가로 10m짜리 메인 스크린이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작전 지역을 훑는 군사 위성망이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 우주사령부 최연소 수석 분석관이었습니다. 미국이 보지 못하는 것은 지구상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항우연에서 온 한지훈 책임연구원이 단상에 섰습니다. 저는 볼펜을 쥔 손에 꽉 힘을 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브리핑이 아니었습니다. 8년 전 제 지도교수였던 윤상진 교수는 제 논문을 들고 한국으로 도망쳤습니다. 미국이 우주에서는 불가능하다며 폐기했던 인공지능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술을 훔쳐간 연구소의 책임자가 제 눈앞에 나타난 것이 견딜 수 없이 불쾌했습니다. 한지훈은 복잡한 프레젠테이션 대신 은색 기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무광 SSD였습니다. 그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신형 AI 위성 연동 시스템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위성망에도 분명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숨은 비대칭 전력을 포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마이크 버튼을 눌렀습니다. 도둑질한 이론에 싸구려 아시아 칩을 얹은 껍데기 아니냐고 쏘아붙였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미군 수뇌부 50명의 시선이 일제히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고 고요한 눈으로 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침착함이 제 자존심을 더 날카롭게 긁었습니다. 그때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스탠튼 장군이 거구의 몸을 일으켰습니다. 장군은 무거운 군화 소리를 내며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한지훈을 향해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미군 시스템에 이딴 싸구려 칩을 꽂아 바이러스를 심을 작정이냐고 소리쳤습니다. 장군의 팔이 거칠게 허공을 갈랐습니다. 플라스틱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스탠튼 장군은 한국의 기술이 담긴 SSD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그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한지훈은 쓰레기통 쪽으로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상의 서류를 천천히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가기 직전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은 늘 거대한 태양만을 포착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인 진짜 괴물은 절대 포착할 수 없을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진짜 어둠이 내렸을 때 저 쓰레기통을 뒤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서늘한 경고였습니다. 저는 압도적인 인프라 앞에서는 어떤 변수도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맹목적인 신뢰가 산산조각 나는 데는 고작 3주면 충분했습니다. 정확히 3주 뒤였습니다. 펜타곤 지하 벙커 상황실에 미친 듯이 전술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천장의 하얀 조명이 일제히 꺼지고 붉은 비상등이 전멸했습니다. 중동의 적국 지하 요새에서 최고 등급의 전략 무기 가동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발사 시퀀스가 15분 단계로 진입했다는 첩보가 떴습니다. 미 국방부는 즉각 움직였습니다. 인근 기지에 대기 중이던 최정예 공정통제팀 CCT 요원 6명을 적진 한가운데로 강화시켰습니다. 작전 초기만 해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는 43조 원을 쏟아부은 미국의 최첨단 군사 위성들이 떠 있었으니까요. 저는 메인 스크린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요원들의 침투 궤적이 초록색 선으로 실시간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바람의 속도, 요원들의 심박수, 지형의 고도 차이까지 모든 데이터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작전 개시 15분 만에 스크린 왼쪽 하단이 기괴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단순한 통신 노이즈가 아니었습니다. 관측 사상 최악의 모래 폭풍이 작전 지역을 완전히 덮쳤습니다. 대자연의 변수와 함께 적국의 대규모 전자전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방해 전파가 상황실의 스크린을 찢어놓을 듯 진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급히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해당 지역 상공을 덮고 있던 궤도 위성망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전술 위성의 수신율이 90%에서 30%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10초 뒤 두 번째 위성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위성의 신호가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상황실 스크린에 시그널 로스트라는 붉은 글씨가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단 3분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43조 원짜리 미국의 눈이 완전히 실명했습니다. 50개의 위성 신호가 일제히 꺼졌습니다. 가로 10m짜리 메인 스크린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했습니다. 제 옆자리 분석관이 키보드를 내리치며 욕설을 뱉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압도적 하드웨어가 무의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적의 요새는 완벽하게 어둠 속에 몸을 감췄습니다. 타격 좌표를 찍어줘야 할 6명의 요원들은 지상에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위성 통신망은 다 끊어지고 오직 구형 아날로그 무전기 채널 하나만 간신히 열려 있었습니다. 밀러 대위입니다. 여긴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적의 기갑부대 소리가 들립니다. 거친 숨소리와 흙먼지가 섞인 다급한 무전이었습니다. 주변을 타격하는 거친 파열음이 상황실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렸습니다. 지상 요원들의 생존 신호가 분 단위로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스탠튼 장군의 굵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습니다. 예비 위성망 복구에 얼마나 걸리나? 통신 담당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궤도를 재수정하려면 최소 2시간은 지나야 합니다. 장군의 거대한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끔찍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6명의 요원을 어둠 속에 버려두고 작전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눈먼 상태로 무모한 융단 폭격을 감행할 것인가? 평생을 믿어온 완벽한 인프라가 대자연과 적의 변칙 앞에 종이장처럼 찢겨나갔습니다. 그 순간 3주 전 한지훈이 남긴 말이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거대한 태양만을 포착하려다 진짜 괴물을 놓칠 거라는 그 서늘한 경고였습니다. 그의 말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오른쪽 자리에 앉아있던 천재 데이터 분석관 노라 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새까만 메인 스크린 우측 하단을 가리켰습니다. 차관보님, 저기 화면 구석을 보십시오. 아주 미세하게 깜빡이는 초록색빛 하나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전술 위성이 모두 눈을 감아버린 폭풍의 핵. 그 지옥 같은 어둠을 홀로 관통하며 일정한 궤도를 유지하는 단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누군가 어둠 속에서 진실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저 초록색 점이 설마 한국이냐고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노라가 키보드를 두드려 화면 좌표를 확대했습니다. 식별 코드가 떴습니다. KARI. 대한민국 항우연의 초소형 SAR 군집 위성 시스템이었습니다.
방의 전파 한가운데를 유유히 관통하며 지상을 투시할 수 있는 유일한 눈이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장님이 된 순간 오직 한국만이 진실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뒷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백악관 한라인 수화기를 든 통신 장교가 뛰어왔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국의 데이터에 접근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였습니다. 스탠튼 장군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결국 제가 마이크를 잡아야 했습니다.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가 간 한라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크린 분할 화면에 한국 항우연 상황실이 떴습니다. 그 중심에 한지훈 책임연구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3주 전 펜타곤에서 보여줬던 그 평온한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한지훈 책임님, 저희 눈이 다 감겼습니다. 지상 요원들의 생존 신호가 꺼져가고 있습니다. 제발 데이터를 공유해 주십시오. 처절하게 굴복했습니다. 수석 분석관의 오만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가 우리를 조롱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지훈은 마이크를 당겨 아주 짧고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비아냥을 들을 시간도 조건을 걸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미국이 놓친 징후를 3주 전부터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3분 뒤 어둠의 설계도를 쏘겠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의 맹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다운로드 창이 나타났습니다. 진행률 바가 1초 만에 100%를 채웠습니다. 저는 수신된 파일의 크기를 확인했습니다.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67MB. 상황실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스탠튼 장군이 고작 67MB로 조롱하는 거냐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목숨이 오가는 상황에서 이런 장난 같은 파일을 보냈다는 사실이 허탈했습니다. 하지만 노라 퀸이 마우스를 거칠게 움직여 파일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화면에서 본 것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진실이었습니다. 검은 화면 위로 압축 파일이 풀리는 창이 떴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화면에서 본 것은 펜타곤의 상식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진실이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우리가 흔히 보던 흐릿한 위성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지층이 분리된 3D 입체 작전 투시도였습니다. 지하 요새의 뼈대가 붉은 선으로 선명하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스케치가 아니었습니다. 지하 안반의 재질, 외벽 콘크리트의 두께, 심지어 내부 철근의 배열망까지 데이터로 산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던 전략 무기 보관실의 정확한 심도가 숫자로 떴습니다. 환풍구의 실시간 온도 변화가 색깔별로 분리되어 나타났습니다. 가장 아래쪽 지층에는 초록색 점 6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지상에 고립된 우리 요원들의 열상 생체 신호였습니다. 단 67MB 안에 타격 시뮬레이션 보고서까지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일반적인 정찰 위성은 원본 사진을 지구로 통째로 쏟아냅니다. 수백 기가바이트의 무거운 데이터를 지상의 안테나가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하 3층에 있는 수백 대의 냉각팬이 돌아가는 우리 슈퍼컴퓨터가 사흘 내내 연산해야 하는 분량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분석관이 교대해가며 불필요한 구름과 노이즈를 지워내야 완성되는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위성은 사진을 찍어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성 내부에 탑재된 우주 에지 컴퓨팅 인공지능이 궤도 위에서 요새의 시면을 직접 투시했습니다. 스스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불필요한 쓰레기 값을 전부 우주에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지상의 지휘관에게 당장 필요한 최종 정답지만을 고도로 압축해서 내려보낸 겁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정보기관 전체가 사흘을 매달려도 불가능한 연산 속도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위성은 작전 상공을 통과하는 단 3분 만에 이 완벽한 결과를 포착해냈습니다. 저는 책상 모서리를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제가 브리핑실에서 껍데기라고 비웃었던 그 아시아의 칩이 해낸 일입니다. 수백 도의 온도 차이와 치명적인 우주 방사선이 쏟아지는 극한 환경에서 이 미친 연산을 스스로 버텨낸 겁니다. 완벽한 지적 패배감이 제 전신을 덮쳤습니다. 이 정체불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타격할 수는 없다. 스탠튼 장군이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는 완벽한 정답지를 보고도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이 데이터를 시스템에 연동해 타격 명령을 내릴 것인가? 아니면 오만함 속에 갇혀 우리 요원들을 어둠 속에 묻어둘 것인가? 제가 결단을 내리기 직전 노라 퀸이 화면을 거칠게 당겼습니다. 차관보님, 지도 테두리를 보십시오. 노라가 3D 지도의 외곽 부분을 최대로 확대했습니다. 투시도 겉면에 기괴하고 복잡한 물결 무늬가 덮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적국이 우리의 전술 위성을 실명시키기 위해 쏘아 올린 강력한 방해 전파의 파형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데이터의 로그 코드를 확인했습니다. 단순한 통신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위성이 이 지옥 같은 모래 폭풍과 전파 교란을 어떻게 뚫었는지 깨닫는 순간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차관보님, 이건 마법이에요. 노라의 목소리가 상황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은 전자전 방해 전파를 두꺼운 방패로 막아낸 게 아니었습니다. 노라는 화면의 파형을 가리키며 펜타곤의 분석관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적이 우리 눈을 멀게 하려고 거대한 손전등을 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적이 켠 그 손전등 빛을 이용해 방 안의 구조를 전부 읽어낸 겁니다. 적이 쏜 강력한 교란 전파가 지하 벙커 외벽을 때리고 튕겨나왔습니다. 환풍구를 통과하며 굴절되는 미세한 파형들을 한국 위성의 AI가 실시간으로 빨아들였습니다. 이른바 패시브 레이더 기술의 우주적 확장이었습니다. 적은 자신들을 완벽하게 숨기기 위해 쏜 교란 무기로 오히려 자신들의 급소를 투시할 수 있는 조명을 한국에 제공한 셈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거대한 출력으로 상대의 레이더를 뚫어버리려던 정면 돌파 방식, 수십조 원을 발라 하드웨어의 크기만 키우던 저의 학문적 오만함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상대의 악의적인 힘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역이용해 급소를 찌르는 전술이었습니다. 강력한 방어막으로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물결처럼 흡수해 정답으로 바꿔버리는 극강의 유연함이었습니다. 미국의 시스템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그 순간 상황실 곳곳에서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통신 장교들이 수화기를 여러 개 들고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모사드의 국장과 영국 MI6 사령부였습니다. 동맹국의 최고 정보기관들이 펜타곤의 1급 보안 한라인을 강제로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미국 우주사령부의 상황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제발 한국의 항우연 데이터망 패킷에 연결할 수 있게 우회 코드를 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세계 군사정보의 패권이 단 3분 만에 펜타곤에서 서울로 넘어가는 광경을 저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당겨 67MB 파일의 백그라운드를 열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만들어낸 인공지능의 로그 코드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까만 시스템 창에 수천 줄의 소스 코드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는 마우스 스크롤을 빠르게 내리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데이터 패킷 최상단에 기록된 구동 알고리즘 뼈대의 명칭을 발견했습니다. 알파벳 5글자가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8년 전 저와 윤상진 교수가 짰던 바로 그 미완성의 코드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윤 교수가 제 아이디어를 훔쳤다고 맹신했습니다. 과거 미국의 방산업체들은 우주 환경에서 이 인공지능이 작동하지 못한다며 제 논문을 폐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 이론을 훔친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불가능하다고 버렸던 그 설계도를 온전히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한국 특유의 압도적인 극한 환경용 반도체 기술을 갈아 넣어 현실의 칩으로 구워낸 겁니다. 미국이 쓰레기통에 버린 제 꿈을 한국의 기술자들이 피눈물로 완성해냈다는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지독한 죄책감이 목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참회의 눈물을 흘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메인 스크린 테두리가 시뻘건 색으로 전멸했습니다. 적 기갑부대가 지상에 고립된 우리 요원 6명의 생존 구역으로 좁혀져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초정밀 물리 타격체가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1분이었습니다. 저는 소매로 눈가를 거칠게 문질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제 콘솔 마우스를 거머쥐었습니다. 한국 위성의 유도, 좌표와 우리 타격 시스템 연동 완료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쥐고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카운트다운 숫자가 떴습니다. 14톤에 달하는 미군의 초정밀 타격체가 수직으로 강화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위성은 1초 단위로 대기 밀도를 계산해 타격체의 궤적을 실시간으로 수정해 주었습니다. 최종 오차 범위는 단 0.8m였습니다. 타격체는 적의 지하 요새 환풍구를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스크린의 붉은 열상 데이터가 급격히 팽창하더니 이내 벙커의 모든 전략 무기 가동 신호가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미군 요원들의 생체 신호는 모두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도감은 채 10초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적국이 요새 무력화와 동시에 자동 보복 프로토콜을 가동했습니다. 28개의 고열 발사체가 지상을 향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어 레이더망 가동해. 당장 무력화 준비해. 스탠튼 장군이 통제석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덮은 붉은 점은 28개가 아니었습니다. 100개가 넘는 신호가 어지럽게 섞여 화면을 더럽혔습니다. 적이 진짜 발사체 사이에 수십 개의 기만 표적, 즉 데코이를 섞어 쏜 겁니다. 미군이 자랑하던 방어 레이더는 순식간에 과부하에 걸렸습니다. 우리의 구형 레이더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쇳덩어리의 크기와 껍데기만 봤습니다. 그게 속이 텅 빈 깡통인지 진짜 폭약이든 위협적인 탄체인지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시스템이 미친 듯이 에러 경고음만 뿜어냈습니다. 절대 방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제 앞에 통신 패널에 새로운 데이터 링크가 열렸습니다. 한국군 방공통제소의 신호였습니다. CHEONGUNG-II 천국-2. 한국의 초소형 SAR 위성은 궤도 위에서 이미 기만 표적을 완벽하게 걸러냈습니다. 레이더에 반사되는 면적이 아니라 대기권을 뚫고 떨어지는 물체의 실제 질량과 중력 가속도를 실시간으로 연산해낸 겁니다. 가벼운 깡통은 대기 마찰에 미세하게 흔들린다는 물리적 진실을 위성이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걸러낸 진짜 비행체 28개의 타겟팅 정보를 지상의 천공 시스템으로 직접 꽂아 넣었습니다. 저는 고민 없이 방어 통제권을 한국의 천공 시스템으로 전면 이양했습니다. 화면 한쪽에서 천공의 방어 체계가 일제히 솟구쳤습니다. 수직 발사관에서 화염 없이 공중으로 튕겨져 나간 요격체들이 허공에서 점화되었습니다. 콜드 론칭 방식이었습니다. 근처에서 폭발해 파편으로 찢어버리는 불확실한 구형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천궁은 엄청난 운동 에너지로 적의 발사체를 직접 들이받아 무력화하는 히트 기인 -2 킬 방식을 썼습니다. 화면 상단에서 초록색 점과 붉은색 점이 맹렬하게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20개. 우주 공간과 맞닿은 고도에서 적의 위협 데이터가 일제히 파열 신호를 띄우며 허공으로 소멸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28번째 발사체가 교묘하게 궤도를 비틀며 회피 기동을 시도했습니다. 펜타곤 상황실의 50명이 일제히 숨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천궁의 궤적이 직각에 가깝게 맹렬히 꺾였습니다. 한국의 위성이 1밀리초 단위로 타겟에 변경된 좌표를 천궁에 쏴주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한국의 눈이 지상에서 솟구친 한국의 방패를 완벽하게 이끄는 광경이었습니다. 마침내 화면 가장자리에서 두 점이 하나로 합쳐지며 거대한 소멸 신호를 뿜어냈습니다. 전체 타겟 소멸. 방어선 돌파 제로입니다. 노라 퀸이 소리쳤습니다. 펜타곤 작전실 전체에 폭발적인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하늘에서는 한국의 위성이 꿰뚫어보고 지상에서는 한국의 천궁이 완벽히 막아냈습니다. 제가 평생을 혐오했던 그들이 세계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으며 가장 완벽한 형태로 진실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펜타곤 작전실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장군들과 분석관들이 서로 껴안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스탠튼 장군은 땀을 닦으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 계속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작전실 뒷문을 열고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제 개인 통제실로 들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암호화된 국가 간 단독 한라인을 열었습니다.
수신자는 한국항우연의 한지훈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연결음이 3번 울리기 전에 화면이 켜졌습니다. 한지훈은 여전히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는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위성 통제 서버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목이 메어 첫 마디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3주 전 브리핑실에서의 제 무례함을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제 이름이 그 완벽한 시스템의 중심뼈대에 새겨져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한지훈은 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방금 미군 전체를 구원하고도 전혀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아주 차분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8년 전의 진실을 꺼냈습니다. 8년 전 부패한 미국의 거대 방산업체들은 제 논문을 노렸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천문학적인 구형 레이더 사업을 지키기 위해 우주 AI 기술을 통째로 매장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만만한 타겟이었던 어린 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때 윤상진 교수가 나섰습니다. 그는 스스로 산업 스파이라는 십자가를 졌습니다. 모든 오명을 뒤집어쓰고 미국 학계에서 영원히 추방당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직 자신의 제자인 저를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지훈의 건조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간 윤 교수는 단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폐기물 취급하며 버린 제 이론을 살려내기 위해 밤낮 없이 매달렸습니다. 우주 방사선을 견디는 극한의 하드웨어를 굽는데 자신의 수명을 깎아 넣었습니다. 결국 그는 연구실에서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칩셋의 설계를 완성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카메라 렌즈 너머로 은색 부품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 작전에 쓰인 신형 위성의 예비 메인보드였습니다. 그는 보드의 가장 깊숙한 칩셋 베이스를 화면으로 꽉 차게 확대했습니다. 은색 금속 표면에 레이저로 각인된 문장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나의 최고 제자 클로이에게 바침. 저는 스크린에 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오열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도둑이라 매도하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쏜 가시 돋친 화살을 전부 맨몸으로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제 몽상을 8년 동안 피투성이가 되며 진짜 현실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것이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오만한 미국 분석관에게 보여준 묵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다음 날 전 세계 언론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스라엘 모사드, 영국 MI6 등 최고 정보기관들의 증언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미국의 43조 원짜리 위성망이 마비된 지옥 같은 상황을 한국의 위성단 한 기가 뚫어냈다는 사실이 기사화되었습니다. 각국의 국방장관들이 앞다투어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의 패권이 거대한 하드웨어에서 초정밀 AI 연동망으로 완벽하게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반응은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어떤 부서도 나서서 요란하게 공을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당일 오후 단 한 줄의 건조한 논평만 냈습니다. 국제 평화 유지라는 원칙에 따라 동맹국을 지원했을 뿐이라는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자신들이 세계 최강의 무기를 가졌음을 전 세계에 증명하고도 결코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거나 흥정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들의 궤도를 유지했습니다. 그 요란하지 않은 침묵. 그것은 껍데기만 쫓던 우리 미국이 절대 가질 수 없었던 진짜 강자의 품격이었습니다. 저는 제 책상 위에 놓인 미 우주사령부 출입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개인 짐을 챙겨 펜타곤을 나섰습니다. 저 위 보이지 않는 궤도 어딘가에서 저의 스승과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완성한 초록빛 눈이 세상을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거대한 태양이 아니라 그들이 묵묵히 지켜낸 어둠 속의 진실을 포착하러 갈 생각입니다. 오늘 저희가 포착한 숨겨진 진실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은 늘 거대하고 화려한 것들에만 환호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모든 눈이 멀어버린 가장 절망적인 순간,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세상을 구원한 것은 묵묵히 제 궤도를 돌던 한국의 작은 눈이었습니다.
수십조 원의 압도적인 자본도 강대국의 오만함도 결국 본질을 꿰뚫어보는 한국 기술자들의 집념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고도 어떤 과시나 흥정 없이 그저 자신들의 할 일을 다했다며 침묵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소리 없이 세상을 지배하는 진짜 강자의 품격일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눈물로 기적의 코드를 완성해낸 대한민국의 모든 엔지니어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저희 채널이 더 새롭고 놀라운 진실을 포착하는 데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위기 속에서 빛난 진짜 강자의 조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거대한 태양에 가려진 어둠 속의 진짜 진실을 완벽하게 포착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